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극과 반응 평가 문제 모음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풀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과 함께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자극과 반응 단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각기관입니다.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눈의 조절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눈의 조절 작용이라고 했으니까 홍채 혹은 수정체에 대한 얘기겠죠. 근데 이제 실험 과정을 보면 두 명이 한 모금이 되어 서로 마주보고 앉고 서로의 눈을 마주본 상태에서 귀실 전등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며 상대방 눈의 변화를 관찰한대요. 이렇게 교실 전등을 껐다 켰다 반복해서 상대방 눈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는 주변이 이제 어두울 때와 밝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홍채 조절이겠구나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교실 전등을 켜서 밝아졌을 때 동공의 크기 변화를 홍채 작용과 관련지어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밝을 때 됐으니까 홍채는 확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홍채가 확장되어서 동공이 작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또 눈의 조절인데 같은 실험인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빛을 비추고 동공의 크기 변화 관찰. 여기도 두 학생 A, B와 짝을 이룬 후 A는 두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감은 눈을 가린 후에 1분 후 손바닥을 떼면서 두 눈을 뜨면 B가 손전등으로 빛을 비추고 동공의 크기 변화를 관찰한대요. 그러면 실험 결과 눈의 구조 중에서 기억에 의해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라고 했으니까 이 기억은 무엇이죠? 눈의 구조 중에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건 홍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홍채고 이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 내용을 쓰라고 했는데 이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빛의 밝기, 빛의 양이 많아지면 홍채가 확장되어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거를 알아보는 실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빛의 양에 따른 눈의 조절 작용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빛의 양이 많아지면 홍채가 확장되어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있어서 줄였고 다음은 눈의 조절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고 그래서 밝기가 다른 두 장소에서 눈의 A 부분 관찰 이거 이제 동공이죠. 그래서 햇빛이 밝게 비치는 운동장, 어두운 교실안. 그래서 장소에 따른 A 부분의 차이를 비교한대요. 이것도 그러면 빛의 밝기에 따라서 홍채는 어떻게 될까를 보는 거잖아요. 홍채 조절 과정에 따른 동공의 크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 안 봐도 되고 빛의 밝기에 따라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 아니면은 이 색으로 바꿔서 지금 보면 A 부분을 관찰한다고 했으니까 A 부분이 뭔지 생각을 해볼게요. 동공이니까 동공에 들어가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동공, 그 다음에 여기도 동공. 그 다음에 홍채를 조절하는 거니까 홍채도 사실 들어갈 수 있고 수정체는 일단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밝기를 얘기를 했으니까 빛의 밝기가 들어가는 거. 거리 아니고 거리도 아니고. 그러면 빛의 밝기, 빛의 밝기, 빛의 밝기, 그래서 동공이 같이 있는 건 1, 2번밖에 없는데 홍채의 색깔이 아니라 동공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A 부분의 차이가 크기를 얘기하는 거지 색깔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도 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청각과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 문제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돌아가서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각과 귀의 구조를 나타낸 거래요. 보면 눈을 감고 있어도 머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평형 감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귀의 구조 중에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구조를 찾으면 되겠네요. 우리는 그 대신 천천히 알아가 볼게요. A는 귓바퀴. 귓바퀴는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B는 고막, C는 귓속뼈, 그 다음에 D가 전정기관, 그 다음에 E가 달팽이관이면 이 머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건 평형 감각이고 귀에서 평형 감각을 받아들이는 기관은 전정기관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좀 더 보자면 소리의 전달 과정인데 우리 소리 전달 과정 귓바퀴에서 소리를 모아주고 웨이도를 지나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고막 진동한 게 귓속뼈로 전달돼서 귓속뼈에서 이 진동을 증폭시키고 그 다음에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고 달팽이관에는 뭐가 있다 했죠? 청각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청각신경이 있어요. 그리고 청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이 돼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A는 달팽이관이네요. 달팽이관에는 청각세포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고막의 진동 증폭하는 거 아니죠. 왜냐면 얘는 귓속뼈고 그 다음에 청각세포의 흥분을 대뇌로 전달한다. 흥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은 자극이라는 말을 쓰는데 청각세포의 자극을 대뇌로 전달하는 건 청각신경이니까. 2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청각세포가 들어있어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 달팽이관의 역할 맞죠? 그 다음에 음파가 진행하는 통로로 먼지나 불순물 걸러지는 건 웨이도니까 얘도 아니고 고막의 안과 밖에 있는 공기 압력을 같게 조절하는 건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해서 여기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다음은 어느 학급 신문에 실린 기사의 일부입니다. 영희는 교내 요리대회, 요리대회니까 맛 혹은 냄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요. 새우튀김을 만들었는데 심사위원은 새우튀김의 모양과 색깔을 눈으로 유심히 살펴봤대요. 눈으로 유심히 살펴보는 거 시각. 그 다음에 손으로 따뜻함을 느꼈대요. 이거 피부 감각. 그 다음에 코로 가까이 가져가 냄새를 맡았다. 후각. 혀에 대어 맛을 봤다. 미각. 그 다음에 소리를 귀로 들었다. 청각.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기억과 미움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감각이 작용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에 의해 자극이 되고 같은 자극을 계속 받으면 감각세포가 쉽게 피로해지는 감각은 이 5가지 감각 중에 어느 감각이죠? 후각이니까 후각을 나타내는 건 답은 디귿이라서 3번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라서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데 선생님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감각기관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학생 A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손으로 코를 막았어요. 그 다음에 B가 순서 없이 사과주스와 포도주스 용액을 각 면봉에 찍어 A의 혀에 댄 다음 무슨 주스인지 말하게 하래요.
그리고 눈은 가리고 코는 막지 않았어요. 아, 가와 다의 차이는 코를 막는 것과 코를 막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후각을 차단한 것과 후각을 차단하지 않은 것, 이렇게 두 개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나 가정에서는 주스의 종류를 구별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코를 막았을 때는 이렇게 코를 막으면 주스의 종류를 구별하지 못했는데 코를 여니까 주스의 종류를 구별을 했죠. 그럼 우리가 선생님이 마이쮸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마이쮸도 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맛을 느낄 때 미각과 후각을 같이 쓴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음식을 구별하는데 후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겠죠. 1번, 혀는 짠맛, 단맛, 신맛, 쓴맛을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사실 짠맛, 단맛, 신맛, 쓴맛을 구별하는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혀 각각의 뭐 어디에 짠맛, 단맛, 신맛, 쓴맛을 우리가 뭐 면봉에서 찍어봤다. 그래서 구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고 또 혀의 위치에 따라 특정한 맛을 느끼는 정도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혀의 위치에 따른 그리고 이건 뭐가 느껴져요? 여기를 찍으면 뭐가 느껴져요? 이렇게 해서 뭐 각각에는 뭐가 느껴지나요? 무슨 맛이 느껴지나요?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코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받아들여 맛을 느낀다. 일단 액체 상태가 아니죠.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받아들여 맛을 느끼는 거니까 얘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그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후각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 이 실험과는 맞지 않는 거니까 5번도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신경계와 호르몬 단원입니다.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계인데 자, 다시 잘 보면 뇌에 대해서 나왔네요. 우리는 신경계가 있고 이 신경계는 뭐랑 뭐로 구성이 된다? 중추와 말초 신경계로 구성이 되죠. 근데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고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뇌는 또 여러 뇌가 있어요.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 이렇게 뇌의 구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감각신경을 이루는 거는 감각 뉴런 그 다음에 운동신경을 이루는 거는 운동 뉴런이고 이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거는 연합 뉴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척수까지. 연합 뉴런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자, 이거를 갖고 가면서 이 단원을 볼게요. 이 문제를 볼게요. 1번 오랫동안 살았던 자신의 집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쾌하고 사교적이던 사람이 사고에 변덕이 심하고 무례해졌죠. 기억과 기억, 추리, 여러 가지 정신 능력을 담당하고 감정을 담당하는 뇌는 어느 뇌인가를 먼저 찾아보면 이 5가지 뇌 중에 어느 뇌죠? 어디 부분이죠? 대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대뇌는 A, B, C, D, E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각각의 A, B, C, D, E가 뭐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대뇌고 B는 간뇌 C는 중간뇌 그 다음에 D가 소뇌 E가 연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증세와 관련 있는 뇌의 부위는 A, 대뇌라고 합니다. 대뇌에서는 기억, 감정, 정신능력, 감각을 느끼는 거 이런 거를 담당하고 간뇌는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고 소뇌는 몸의 균형감과 근육의 조절 이런 거를 하고 중간뇌는 눈의 조절작용, 홍채 이런 거를 조절하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연수 같은 경우는 생명 유지 활동, 심장박동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경계를 통해 일어나는 반응을 볼게요. 신경계에서 2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의 차이는 자극의 전달 경로 과정인데 의식적 반응은 대뇌를 거치고 무조건 반사는 대뇌를 거치지 않는다. 그걸 배웠었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을 때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경로를 나타낸 거래요. 여기 보니까 지금 감각신경에서 이 뜨거운 걸 느껴서 촉수로 갔다가 다시 촉수에서 운동신경으로 가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가는 거고, 여기 지금 경로에 대뇌가 포함이 되어 있다 없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했으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에 얘에 해당하는 거는 음식을 먹다가 맛이 이상해서 뱉었다 아니고, 지금 여기는 무조건 반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대뇌가 거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무릎뼈 바로 아래를 쳤더니 다리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맞죠. 우리가 무릎 반사 실험했죠? 고무망치로 선생님이 여러분들 무릎을 막 때렸는데 그게 이제 무조건 반사에 해당하니까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수업이 시작되는 종소리를 듣고 자리에 앉았으니까 여기도 대뇌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신내문을 생각하니까 입이 점점 침이 고였다. 이것도 아니고,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 보고 건넜으니까 얘도 의식적 반응이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21번 볼게요. 이걸 일단 지워야 되겠네요. 지우고 가겠습니다. 지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맨날 여러분과 수업하면서 해봤지만 지우는 게 조금 오래 걸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보겠습니다. 휴대전화의 벨소리를 듣고 손을 움직여 휴대전화를 받기까지의 반응 경로래요. 신경세포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신경계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신경세포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세포의 종류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감각뉴런, 그 다음에 연합뉴런,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을 구성합니다. 감각 뉴런은 감각신경을 구성하고,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은 운동신경을 구성하게 되죠. 그러면 이 신경세포 A는 지금 뭐냐? 지금 이 모양으로 봤을 때는 무슨 뉴런? 감각 뉴런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연합 뉴런이고, 얘는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얘는 감각 뉴런, 얘는 연합 뉴런, 그리고 얘는 운동 뉴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설명을 보겠습니다. 지금 신경세포 A는 무슨 뉴런? 감각 뉴런. 그러면 주로 뇌와 척수를 구성한다. 감각 뉴런이 뇌와 척수를 구성하나요? 뇌와 척수는 어디에 속해 있죠? 중추신경,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감각 뉴런은 감각신경을 구성하기 때문에 말초신경계에 해당을 하고, 그러면 이 기억은 틀린 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전달된 자극을 판단하고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거는 연합 뉴런이니까 얘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 3번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어려웠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푸니까 조금 낫죠? 힘을 내어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5번. 다음은 바닥에 있는 장난감 블록에 대한 2가지 반응이래요. 장난감 블록을 보고 죽기에 몸을 굽힌 게 하나가 있고, 장난감 블록을 무심코 밟았더니 발이 저절로 들린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인데 1번. 괄호 안에 알맞은 뇌 부위의 이름을 쓰래요. 나 반응은 가 반응과 달리 자극이 어디까지 전달되지 않아 의식적인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는데요.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 반응의 그 자극의 전달 경로에서 제일 차이 나는 거는 대뇌 자극이 대뇌로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이 대뇌까지 전달되지 않아 의식적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나 반응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쓰라고 했는데 이 나 반응은 지금
무조건 반사죠. 무조건 반사의 의의를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했었을 텐데, 의의는 뭐가 있죠? 위험한 상황에서 반응을 빨리 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거 만질 때 바로 손을 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릎에 자극이 됐을 때 바로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렇다 그랬죠.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슬슬 다 왔어요. 우리 몇 페이지 남았냐면 2페이지 남았네요. 힘을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계속해서 자극과 반응인데, 자극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는 실험이래요. 여러분 이거를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완전 이제 이거를 갖고 판단을 하는 거라 조금 이제 같이 잘 보겠습니다. 배웠던 건 아니지만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실험 과정을 같이 볼게요. 첫 번째, 그림과 같이 학생 A는 자를 잡고 학생 B는 자의 눈금 0에 두 손가락을 위치시키고 자를 잡을 준비를 합니다. 그럼 A가 예고 없어요. 예고 없이 자를 떨어뜨리면 B는 그 떨어지는 자를 잡고 자의 이동거리를 기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잡았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인지, 아니면 여기를 잡았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몇인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가정 가나를 5회 반복해서 평균을 구하는데요. 가정 가 여기 실시한 후에 B는 눈을 감아요. 그리고 A는 땅 소리와 함께 자를 놓습니다. 이제 예고 이씨 실시를 하는 거고, B는 떨어지는 자를 잡고 자의 이동거리를 기록을 해요. 이거 소리만 듣는 거죠. 그리고 라를 5회 반복하여 평균을 구합니다. 그럼 볼게요. 그래서 평균 결과를 봤더니 자를 보고 자를 잡을 때, 그러니까 시각을 이용해서 할 때는 평균이 8.6인데 이 소리, 청각을 듣고 할 때는 좀 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각을 통한 반응에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대뇌가 관여하지 않나요, 여러분? 대뇌? 관여하죠. 우리 감각은 대뇌가 자극 판단해서 느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옳지 않은 거고. 2번, 빛에 의한 반응이 소리에 의한 반응보다 더 빠르다. 빛에 의한 반응이니까 우리가 시각은 빛을 통해서 빛이 망막에 맺혀가지고 상이 망막에 맺혀서 우리가 시각을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각은 소리에 의한 자극이고 시각은 빛에 의한 자극이니까 시각이 청각보다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자를 보고 자를 잡을 때 이게 더 빨리 잡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듣고 자를 잡을 때는 좀 이제 느리게 잡은 거잖아요. 그런 이걸 통해서 보면은 내가 더 자를 빨리 잡았다? 이렇게 떨어지는 자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보고 잡은 거랑 땅 하고 하니까 이렇게 잡은 거랑 느낌이 다른 거죠. 얘는 바로 자를 잡았는데 얘는 이 정도에서 자를 잡았다? 라고 하면은 빛에 의한 반응이 그러니까 시각이 청각보다 더 빠르게 반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 3번이 왜 아닌지 볼게요. 자의 이동거리가 짧을 때가 길 때보다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길다? 아니죠. 자의 이동거리가 짧으면 반응 시간도 짧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로 내가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짧은 거고 그래서 이동거리도 짧은 거고 얘는 아니고 가정 나에서 자극은 귀를 통해 받아들여진다. 예고 없이 자를 떨어뜨렸는데 보고 잡은 거니까 청각? 노노 우리 시각 그러니까 눈을 통해 받아들여진 거니까 아니고 그다음에 가정 라에서 눈 감고 땅 소리 했을 때 잡은 거는 척수에서 판단되어 손가락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무조건 반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의식적 반응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청각과 시각 중에 어느 게 더 자극 경로가 빠른지 한번 본 거였죠. 어쨌든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건 2번입니다. 빛에 의한 반응이 소리에 의한 반응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우리 3번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 보도록 할게요. 우리 혈당량 조절 과정. 이제 혈당량 조절 우리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호르몬 일기를 써봤으니까. 자, 봅시다. 기관 A, 호르몬 기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보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 다 비어 있으니까 우리는 밑에를 통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겠네요. 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을 한대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는 건 어디에서 일어난다? 간에서 일어나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하는 거는 어느 호르몬이 한다? 인슐린이 이런 역할을 해서 혈당량을 낮추는 거. 인슐린은 어디에서 나온다? 이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자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 인슐린은 언제 분비가 된다? 정상 혈당량보다 높을 때 분비가 되는 거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조건 높으면, 그 다음에 기관 A 이자, 그리고 호르몬은 인슐린, 그리고 기관 B는 간이니까 답은 1번입니다. 우리 호르몬 일기 썼으니까 이 문제 너무 쉽다. 그쵸? 28번 볼게요. 아니 28번이래. 21번. 그린 간은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이래요. 체온이 조절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간내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항상성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정상 체온하고 그 다음에 열 발생, 열 방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시상하부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시상하부는 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상하부를 뇌로 바꿔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를 보니까 체온이 높으면 열을 방출을 하고 체온이 낮을 때는 열을 발생하는 걸 줄이게 돼.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체온이 높으면 열을 이렇게 방출하게 하죠. 보이시나요? 체온이 점점 높아지면 열 방출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체온이 낮으면 열 발생량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억을 볼게요. 뇌는 이 시상하부를 뇌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시상하부는 체온에 대한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거 맞나요? 맞죠. 왜냐하면 체온이 내려가면 뇌에서 근육을 떨어 열을 발생하게 시키고, 그 다음에 체온이 올라갔을 때는 뇌에서 땀을 흘려서 열을 방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고 2번. 니은번. 열 발생량은 체온이 36.4도씨일 때보다 36.8도씨일 때가 적다. 열 발생량, 체온이 낮을수록, 지금 체온이 낮을수록 열 발생량이 높아지는 거니까 체온이 낮을수록 열 발생량이 높다.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니은 아니고. 디귿, 체온이 37.2도씨일 때 열을 방출하나요? 네, 열을 지금 방출하고 있죠. 그래서 열 여기 37.2도씨일 때 열 방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3번입니다. 우리 이렇게 항상성까지도 알아봤네요. 그러면 마지막 쪽 볼게요. 다 왔어요, 여러분? 자, 24번. 추위로 인한 저온 자극에 노출이 됐대요. 우리 몸의 반응 과정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체온에 대한 항상성이죠. 항상성, 체온 조절, 항상성. 체온 조절, 항상성에 대한 얘기고. 자, 봅시다. 저온 자극이 들어와서 어디에서 저온 자극을 받아들여서 신호를 뇌에다 전달하고 뇌에서는 또 이렇게 신호를 전달시켰어요. A는 피부 감각기이다. 맞나요? 맞죠. 이게 피부처럼 생기기도 했고 내가 저온 자극을 이 피부에 있는 냉점, 이 판단도 함께 된 거죠. 우리가 춥다 덥다 이런 거는 감각점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A는 피부 감각기가 맞고,
그 다음에 근데 2, 3, 4, 5도 다시 볼게요. 과정 기억은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신호를 전달한다. 나 지금 너무 차가워요. 이게 지금 저온 자극이 나한테 차갑게 다가와요. 이거는 자극을 받아들여서 전달을 하는 거니까 호르몬이 아니라 신경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 신경은 무슨 신경? 감각신경에 의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아니고 과정 니은의 중추는 대뇌인가요? 지금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하게 하고 몸을 움츠리게 하고 이런 거는 다 항상성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항상성을 담당하는 뇌는 어느 뇌라 그랬죠? 간뇌니까 이것도 아니고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감소시키나요? 아니죠. 세포호흡을 촉진을 해서 몸의 열 발생량을 늘리는 거죠. 몸의 열 발생량을 늘린다. 열 방출량은 감소시킨다. 근데 여기에서는 열 발생량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포호흡 촉진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몸 움츠려서 막 몸이 덜덜 떨려. 이거는 근육을 떨려서 열을 발생하게 하는 거라서 체온을 높이기 위한 반응입니다. 아니어서 답은 1번이에요. 자, 갑자기 선생님 밑에 문제 안 풀지 않았네요. 자, 여기. 사람의 세 가지 호르몬을 구분하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안 배웠는데 그냥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정보를 주고 싶어서 넣어놨어요. 인슐린, 생장호르몬, 성호르몬 이렇게 있는데요. 생식기관에서 분비되는가? 생식기관에서 분비되는 거 얘라고 했을 때 뭐냐면 얘는 성호르몬이에요. 우리 성호르몬은 생식기관에서 분비가 되죠. 그리고 아니요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이제 인슐린과 생장 호르몬이 있을 텐데 생장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크게 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A는 성 호르몬이니까 맞고 B는 혈당량 조절하는 거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생장 호르몬이고 예라고 해서 인슐린이 여기로 왔겠죠. 근데 혈당량 조절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기억 갑상샘에서 분비되는가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라고 했는데 갑상샘에서 인슐린 분비되는가 해서 예라고 했더니 인슐린이래요. 인슐린은 갑상샘에서 분비되나요? 아니죠. 만약에 이자에서 분비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맞았겠죠. 근데 갑상샘에서 분비되는가? 라고 해서 얘라고 오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얘도 아니니까 답은 기억력 3번입니다. 기억력은 3번. 자, 두 문제 남았네요. 봅시다. 2012라고 했는데 2011년도 거예요. 어떤 호르몬의 분비 이상이래요. 이 사람 진짜 크고 이 사람 진짜 작네요. 뒤에 사람이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응급법을 무시를 해보고 근데 성장기 이후로 정상보다 과다하게 분비가 되었다. 성인이 되었을 때 키가 지나치게 크다. 성장기의 이 호르몬이 정상보다 적게 분비가 돼서 지나치게 작다. 이거 무슨 호르몬이라 그랬죠? 성장 호르몬에 대한 얘기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무슨 역할을 하냐 딱 보니까 사실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체내 수분량 조절 뼈와 근육을 자라게 한다? 이게 성장하는 거니까 이게 맞는 답이고 심장박동수 증가 아니고 2차 성징 나타나게 하는 거 성호르몬 아니고 체온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아니고 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커피와 관련된 글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잘 봐주세요. 담배나 커피 이런 것들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민호는 졸음이 올 때마다 커피를 한 잔씩 타셔 마셨대요. 커피를 마시고 나면 심장이 더 빨리 뛰면서 졸음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런 걸 무슨 효과라고 하면은 각성 효과라고 합니다. 잠이 막 깨. 그리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떨려. 그래서 여러분 카페인을 여기 이제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제 몸을 이렇게 뇌를 깨우는 걸 하는데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서 나 커피 못 마신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각성 효과라고 하고 어느 날부터는 이제 한 잔으로는 안 돼. 담배도 하루에 한 개피 피웠다가 한 개 피우는 뭐 쓰니 안 차.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갑, 두 갑 막 이렇게 피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몸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지. 커피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 잔으로는 졸음이 사라지지 않아 마시는 커피 양이 점차 늘어났어요. 중독된 거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지 않은 날이면 불안한 느낌이 들어.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 담배를 안 피우면 불안해. 커피를 안 마시면 불안해. 술을 안 먹으면 불안해. 다 이렇게 불안한 거. 왜 불안해? 중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커피를 찾았어. 중독 증상이 일어났어요.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커피 속 성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신경계에 영향을 미쳤죠. 우리 각성 효과라고 한 거는 지금 심장을 막 빠르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뇌도 깨웠고, 이런 것들은 다 신경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 중독 증상과는 관계가 없다? 아니죠. 왜? 안 찾으면, 안 먹으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먹게 돼. 그러면 이런 거는 중독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3번. 오랜 기간 동안 섭취하면 각성 효과가 줄어든대요. 오랜 기간 동안 섭취하면 각성 효과가 줄어들어요. 왜? 한 잔으로는 안 돼. 이젠 2잔, 3잔, 4잔, 5잔 뭐 이렇게 먹어야지 돼. 그러니까 오랜 기간 섭취하면 각성 효과가 줄어드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기억 티귿 4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극과 반응 단어 문제를 풀어봤어요. 여러분 이거 시험범위 아니긴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께 주는 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배우게 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잘 풀어서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수업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